자, 이제 클로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드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AI 서비스 중 하나고요. 회사의 클로드 서비스에 대한 일단 소개를 하면은 예,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오픈 AI에서 이제 처음에 GPT를 만들던 사람들이 나와서 회사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왜 나왔는가를 제가 아는 대로 소개를 하면은, 원래 처음에 오픈 AI는 우리가 AI를 만들 거다. 근데 이제 비영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AI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투자를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조금 비영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지만 좀 규칙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샘 알트만을 비롯해서 샘 올트먼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의 미션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내부에서 좀 이야기가 많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비영리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AI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목적이 좀 방향이 외부의 투자에 의해서 혹은 기업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따 소개하긴 하겠지만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약간 좀 특이한 색깔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이 간단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GPT랑 비슷하게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클로드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거나 혹은 뭐 기능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명해줘, 글쓰기 해줘 되고, 그림 그리기는 지금은 좀 안 됩니다. 유일한 몇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그 그래프나 차트 혹은 이제 SVG라고 하는 형식의 그래픽을 만드는 거는 하는데, 앞에서 봤던 GPT나 혹은 나중에 볼 제미나이처럼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쨌든 멀티모달 기능이 제공하고, 제일 제가 몇 번 써보고 나서 쓰는 동안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다른 AI에 비해서 사용량 제한이 굉장히 강하게 체감이 됩니다. 유료 버전을 쓰더라도. 그래서 약간 그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애용했던 펜 중에 사라사라고 하는 펜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던 펜이었는데, 얘는 쓸 때마다 그 볼펜 소모량이 그냥 쭉쭉쭉쭉 달아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취향이 맞으면 좋지만 굉장히 사용량 제한이 크고요. 그리고 또 클로드의 특징 중에 하나로, 물론 GPT나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해요. 그런데 클로드가 좀 제안하는 새로운 기능들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기능들이 많고 업계에 표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AI를 다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게 했는데, 그거를 데스크탑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클로드가 먼저 했을 거고요. 클로드 코워크라고 하는 기능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클로드의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GPT나 제미나이 쪽에서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전에 사실 클로드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한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진 않겠지만, 얘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걸로 업무를 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최근에는 클로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아마 피그마 혹은 캔바 이런 디자인 툴들 들어보신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사람이 다 한 땀 한 땀 하고 뭐 기능들 했어야 되지만, 클로드라고 하는 AI랑 채팅하는 것으로 그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나와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클로드도 요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요금제는 나중에 혹시나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하고요. 요금제는 크게 무료, 그 다음에 기본 유료, 그 다음에 한도가 늘어난 유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클로드는 유료 요금제여도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는 것처럼 이게 사용량 제한이 좀 많이 체감이 됩니다. 앞에서 던 얘기가 똑같은데 그렇게 돼 있고, $22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GPT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20에서 $2 이렇게 있었죠. 대신에 이제 얘네는 연 단위로 결제하면 조금 할인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도 써볼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쓰려면은 유료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는 이미지 분석이라고만 되어 있고 생성이 안 돼 있다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클로드가 또 몇 가지 차별점이 있는 거는, 자, 뭐 클로드 코드도 있긴 하지만 엑셀의 클로드 혹은 크롬용 클로드 혹은 그 외에 아마 여기는 파워포인트가 있긴 한데, 요건 원래 맥스 비싼 요금제만 있었다가 아까 프로 요금제보다 훨씬 더 한도를 늘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원래 파워포인트에서 클로드 쓰려면은 맥스 요금제만 썼어야 되는데, 얘는 아마 최근에 이제 프로 요금제에서도 쓸 수 있게 바뀌었을 거고요.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디자인,
같은 이제 주요 기능들은 네, 유료 단계에서만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로드가 왜 또 많은 그 이슈를 메이킹했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트럼프랑 이란이랑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죠. 근데 이제 이란을 공습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클로드를 비롯해서 플러스 이제 다양한 AI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뭐 GPT든 제미나이든 다 포함이 됐다라고 저는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앞에서 제가 오픈 AI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의 변화에 반발해서 우리는 다시 그 순수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제 내피셜이지만 그걸 쫓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클로드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 상상입니다. 제 내피셜이요. 트럼프가 이제 국방부랑 이렇게 해서 AI 대장들을 부른 거죠. 불러서 야, 우리 전쟁할 건데 너네 AI 쓴다라고 했는데 다른 회사들은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엔트로픽만 안 돼요. 저희는 AI 만든 목적이 전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쓰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놈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정부 기관에서 엔트로픽을 빼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막 엔트로픽은 이제 AI 기술의 군사 활용과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 쓰지 말라고 해서 트럼프가 괘씸죄로 이제 했다라고 한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실이 이제 SNS랑 뉴스에 퍼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클로드는 좋은 AI다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GPT랑 제미나이 혹은 뭐 다른 AI에 약간 니네 배신감 느꼈다 하면서 해지하고 클로드로 넘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최근에는 4월 초쯤이었을 건데 클로드에서 그러니까 GPT도 아까 보면 5, 5.1, 5.2, 5.3 혹은 뭐 4, 3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클로드도 많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버전 중에 하나가 미토스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하는 AI였어요. 근데 얘네가 만들고 보니까 와, 이 AI가 너무 위험하다. 온갖 알려진 보안 이슈들을 다 잡아내고 해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일반 대중에 좀 공개되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그 소수의 기업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기업과 엄선된 조직에게만 공개해야겠다라고 이제 뉴스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와, 충격이다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백악관 트럼프가 뒤늦게 클로드 좋은 것 같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또 최근 보면은 그 GPT 5.5 사이버 어쩌고 모델인가, 아무튼 얘가 미토스보다 좋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늘 있는 WWE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왜냐 어쨌든 이런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다 정도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클로드 코드, 예,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개발자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은 잘 모르겠어요. 제 대기업 생태계에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만 많은 IT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코딩과 프로그램 생성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했고 얘가 잘 나가다 보니까 GPT에서 코덱스라는 거 만들고 제미나이에서도 제미나이 CLI 같은 툴을 만들었다. 네, 그렇지만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발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엄밀히 굳이 말하자면 얘가 약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이브 코딩에 쓰이는 툴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 있고 얘를 조금 더 이제 일반 용도로 확장해서 쓸 수 있게 바꾼 게 그 클로드 코드가 있었고, 얘가 원래는 클로드 데스크탑으로 갔다가 추가로 클로드 코워크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거냐, 올해 초에 여기 보면 26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로드에서 코워크라고 하는 기능이 나오고 나서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가 빡 떨어졌습니다. 400조 원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뭐 예를 들면은 피그마라고 하는 툴을 쓰기 위해서 피그마에다가 돈을 내고 그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클로드 코워크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그마를 쓸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사례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 회사들이 싹 다 이제 박살났다. 당연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정보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싹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있었고요. 클로드 코워크는 유료에서만 쓸 수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라고 저는 실습할 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재밌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따가 사용하는 거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클로드 디자인 요거는 아마 세미나 할 때는 안 넣었을 건데 최근에 있던 거라서 예, 그냥 추가로 한 장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말했던 피그마 비슷한 겁니다. 피그마 혹은 캔바 이런 툴들인데, 어도비 같은 것들인데 AI로 아이디어 구상하는 것까지는 사실 기존의 클로드에서
제공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자인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프로그램 개발도 아까 코드가 있었죠. 클로드 코드. 그리고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대신에 이런 것들 하나도 몰라도 자연어 채팅으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자인 툴이다. 유료 요금제로 쓸 수 있고, 그래서 PPT, 뭐 카드 뉴스, 웹페이지 디자인과 같은 말 그대로 디자인에 쓰이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올인원 툴이다. 라고 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클로드 디자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요거를 이제 원래는 클로드 쓰는 사람들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클로드 외에 다른 뭐 GPT나 제미나이 혹은 그 외에 다른 AI로도 내부 엔진을 바꿔서 쓸 수 있게 만든 오픈 디자인이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것도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만 설명할 거고, 그리고 부가적이긴 하지만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조금 색깔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나중에 이따 볼 거겠지만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AI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라고 하는 자체 튜토리얼과 강의를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금제 상관없이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전부 다 무료고, 대신에 이제 영어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거나 혹은 영어를 읽고 듣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다양한 코스가 있고 몇 개 들어봤는데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로드에 대한 소개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 GPT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비슷한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조금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웹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는 클로드 A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주소창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볼 건데, 제가 클로드 AI의 주요 기능들을 또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파란색은 GPT에서 있던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클로드의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외계인 모양을 얘는 아이콘으로 자체 캐릭터로 쓰는데, 여기를 보면 시크릿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GPT의 임시 채팅이랑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채팅은 똑같이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모델 선택이 원래 GPT는 왼쪽 위에 있었죠. 클로드는 모델 선택이 채팅창에 있습니다. 요거는 딱 안 까먹으면 설명을 할 거고, 음성 입력 똑같이 되고, 더하기 버튼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설정도 왼쪽 아래에 있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단어들이 있는데 코드 일단 빼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클로드도. 그런데 클로드의 프로젝트는 그 GPT에서의 이 챗봇과 프로젝트를 섞어놓은 기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AI들의 주요 기능은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워크도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클로드 데스크톱을 제가 아마 그 다른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실습 준비해 보면은, 혹은 여기 설정에서 여기 있죠. 앱 및 확장 프로그램 받기. 여기 들어가면은 클로드 데스크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요 클로드 데스크톱을 설치해야 되고, 비개발자들도 파일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대신에 유료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고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로드 말고 다른 프로그램 연동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에이전트 기능이 있다. 그럼 이제 요 에이전트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것도 그 말 잘하시는 스님들은 막 6시간씩 막 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더니 AI 에이전트, 에이전트, 뭐 요원이라는 뜻이죠. 자,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행동한다, 스스로 판단한다. 그래서 자율성이 있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원래는 우리가 사용자가 AI한테 어떻게 하죠? 프롬프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랑 이제 막 비교를 하겠죠. 그러고 리스폰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요 사용자가 이제 요 AI가 만드는 리스폰스를 보고서 오케이를 할지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다시 만들라고 할지 이런 식의 작업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프롬프트에서 리스폰스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에 조금 됐죠. 근데 AI의 발전에 따라서 추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를 AI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추론 기능이 들어갔고, 혹은 이제 단순히 그 리스폰스 텍스트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일 작업,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거나
파일을 수정하거나 혹은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원래는 프롬프트 리스폰스에서 결과로 2개의 단계였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정보 수집과 확인이라는 단계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AI가 점점 더 발전했다요. 근데 에이전트는 요 정보 수집과 확인 요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일단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만들어 놨어요. 자, 예전에 자, 코드라고 쓰긴 했지만 뭐뭐 하는 발표 자료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클로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클로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클로드가 이제 이렇게 만들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제가 이 내용이 맞는가를 검토하고 오케이 진행해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이제 막 만들고 나면은 제가 그거를 쓰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뭐뭐 하는 발표 자료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클로드가 알아서 만듭니다. 파일을. 그리고 이 파일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다시 자기가 검토를 합니다. 그럼 이제 틀린 부분이나 혹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원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고쳐줘 라고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자기가 알아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기가 계속 알아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무시하고 최종 결과만 볼 수 있게 된다. 완전히 자동 실행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기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성 향상이 있었고 대신에 단점은 AI가 검토를 하는데 잘못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도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건데 에이전트한테 어떤 작업을 시켰더니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내 파일들을 싹 다 날려먹었다, 뭐 데이터베이스를 날려먹었다, 혹은 이상한 걸 만들어서 막 결제 요금이 엄청나게 나왔다 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에이전트 기능이 있긴 한데 에이전트가 아직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번거롭더라도 그냥 일일이 다 검토하는 방법을 써라 라고 했었는데 적당하게 이제 딱 그 사고를 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에이전트를 쓰는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 사용하는 거는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의 예시로 이제 클로드 코워크 얘기를 할 거고요. 아까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 봤었던 GPT 데스크톱 앱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PC에 설치해서 PC에 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뭐 에이전트 요거 어떻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인데, 특히나 이제 파일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생성할 수 있다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주세요, 만들어줘, 뭐 해줘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클로드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는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방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무슨 소리냐? 자, 프롬프트를 보내면은 데이터 체크하고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고 다시 프롬프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였는데, 이 이후로는 에이전트가 나오면서는 이제 내가 요청을 하면은 알아서 지가 다 하고 결과물도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위임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드 코워크를 쓰는 것을 일단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드 코워크를 쓰기 위해서 그 클로드 웹페이지가 아니라 클로드 데스크탑을 설치한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보면은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 클로드 AI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팅하거나 프로젝트 하거나 설정하거나 뭐 모델 바꾸거나 하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추가로 이제 클로드에서는 모델을 3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경량화된 모델인 하이쿠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기본적으로 쓰는 것인 소넷, 그 다음에 조금 사용량 소모가 엄청나게 많다. 여기 써있죠. 오퍼스, 퀀텀, 유시지 리밋, 페스터 된 어더 모델. 사용량 굉장히 빨리 소모하는 모델이지만 그만큼 고급 기능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요거 저우경 사고는 뭐 추론을 해라 마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채팅은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 코워크, 그 다음에 코드라고 했던 내용이 데스크탑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는 이제 개발을 위해 쓰는 건데, 저는 클로드 코드는 잘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거고요. 클로드 코워크로 사용해서 이제 파일 작업하고 하는 것들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워크는 일단은 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폴더에서 작업을 할 건지, 어떤 폴더의 파일들을 쓸 건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으로 막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면은 잘못했을 때 날아가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AI가 내 의도와 다르게 내 파일에 있는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위해서 여기 프로젝트 작업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제 온갖 폴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썼던 폴더들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썼던 자활연수원이라고 하는 요 강의에서의 폴더들을 한번 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드가 여기 있는 파일을 변경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항상 허용으로 하면은 매번 이제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항상 그 허용이라고 하는 것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허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클로드는 자활연수원이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파일들이 있냐, 예시 실습 자료에 들었던 PDF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자, 파일을 명시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골뱅이 키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2026년 자활 사업 안내 PDF, 요거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면은 클로드가 요 파일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소리고요. 요 PDF를 참고해서 개요를 쉽게 설명하는 PPT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위해서는 PPT가 아마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왜냐면 PPT를 만들었는데 볼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질문을 하건, 요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클로드가 파일을 만들거나 뭐 궁금한 게 생기거나 저한테 물어봅니다. 조금 특이한 AI인데, 그럴 때 이제 완전히 그 에이전트 작업을 완전히 그냥 전부 다 yes라고 해서 물어보지 말고 네가 다 해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으면 물어봐라고 중지를 하게 할 건지 설정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모델 오퍼스 소넷 하이쿠라가 있는데 그냥 기본 모델인 소넷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보면은 PDF 내용을 먼저 읽고 PPT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가 추론한 거예요. 파일 열심히 읽는 거고, 사실 제가 별도로 설명할 건 없고 그냥 화면 보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러닝 스킬이라고 하는 게 PPT 파일을 만드는 기술적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진행할지도 지가 설계하고 지가 알아서 진행한다라고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아까는 진행 상황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가 이제 전 이렇게만 했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PT 만들 거고 생성할 거고 이후에 QA, 그러니까 확인, 그 퀄리티 빵꾸난 게 있는가를 자기가 또 검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PT 파일 만드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용량 소모도 많은데 다 되면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PPTX 제너레이션이겠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해서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PPT를 만드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만들 건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개발 과정을 다 했어야 되지만 클로드가 그걸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실행하도록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PT 파일을 잘 생성했다라고 하고요. 워크스페이스 폴더는 앞에 설정했던 그 자활연수원이라고 정했던 폴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생성하고, 신기한 거는 이제 QA 검수도 지가 진행하고, 슬라이드를 뭐 시각적으로 검수한다, 슬라이드를 이제 이미지로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도 AI 그 사용량은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자, 이제 열심히 변화를 했다는 건 아마 PPT를 슬라이드 이미지로 바꾼 것 같고요. 검수했더니 뭐 폰트가 없어서 깨졌다, 그래서 뭐 어떻게 수정했다, 디자인도 겹치는 게 있어 수정했다 하는 것들을 봤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PPT 파일이 완성이 돼서 저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이 났고, 이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미리 보기가 할 수 있고요. 좀 깨져 있긴 한데 폴더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완성이 됐는데, 보면은 자활사업 안내, 그러니까 그 2026년 자활사업 안내라고 하는 PDF를 주고, 저희는 요걸로 개요 설명하는 PPT를 만들어줘 라고만 글로 치고 시간만 좀 준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클로드가 알아서 이제 PPT를 만든 거고, 요걸 미리 보기가 아니라 실제 파워포인트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폰트가 깨져 있다고 하는데 잘 한 것 같죠? 그래서 잘, 목차도 그냥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PPT만 알아서 만들어 준 거고요. 이모지나 이런 내용, 법적 근거 이런 것도 달아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실제로 맞는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내용이 정확한가 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요 자활 사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AI가 가짜로 만들어낸 건가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 이 업무를 실제로 하시는 스님들은 딱 보면 아 얘가 맞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이제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채팅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PPT 만들어주고 당연히 PPT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수정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클로드 코워크 써서 파일 해서 에이전트로 작업 한번 만드는 거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좀 슬라이드를 설명을 하면은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하지만 하고 다르지만 뭐 비슷하게 스스로 어떤 내용 할지 계획하고 파일 참고하고 작업 실행도 직접 하고 결과 파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습할 당시에 만들었던 PPT, 그러니까 연습할 때 만들었던 PPT는 이런 색깔을 이런 디자인을 사용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초록색으로 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번 이런 거를 해야 되는가? 내가 예를 들어 슬라이드에 특정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싶거나 특정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거는 그 여기에 지침에 cloud.md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해줘라고 하는 우리 GPT에서도 이제 미리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죠. 예,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PPT 만들 때는 이러한 구성을 가져 혹은 이러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라고 많이 설정해 둘수록 그거를 지키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거 있었고 예,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는데 클로드 AI를 잠깐 또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드 AI 페이지로 왔고요. 화면을 조금 키울 거고 자, 여기 설정해 보면은 앱 및 확장 프로그램 받기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클로드 데스크톱이나 클로드 코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모바일이랑 크롬도 된다고 하는데 전 안 씁니다. 여기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얘네가 최근에 낸 기능 중에 재밌는 기능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러니까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MS 워드에서도 클로드를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니 클로드 코드에서도 파워포인트나 엑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아까 봤던 요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오른쪽이 요 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아마 선생님들은 설치가 안 돼 있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요 페이지에 요 설치를 통해서 클릭하면은 쉽게 설치할 수 있고요. 엑셀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로드라고 하는 추가 메뉴가 생기고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클로드랑 이제 저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UI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클로드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어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클로드한테 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요 내용을 수정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들이고 그거를 제가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네, 그런 내용들이었고 네,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만 있었지만 워드도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예시로는 엑셀 파일을 뭐 업데이트 됐다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설치하는 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넘어갈 거고요. 제가 예시로 가상의 간단한 데이터를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서 일단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가 엑셀 많이 쓰죠. 우리가 업무에서. 그럴 때 이제 원래는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 막 우리가 한 땀 한 땀 했어야 되는데 엑셀 파일 주고 클로드 메뉴 버튼 눌러서 클로드한테 요청을 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 다른 데이터지만 요거는 이제 그 가상 데이터로 아이디, 그 다음에 등하교 거리, 수학 점수, 국어 점수, 평균 점수, 성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등하교 거리에 따라서 성적이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등교 거리 열과 성적 열을 선택한 다음에 컬럼 B2 selected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두 열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해줘라고 하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막 테이블도 만들고 분석도 해주고 의미도 내줍니다. 통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분석 내용도 앞에서는 이렇게 시트가 3개만 있었지만 추가로 분석이라고 하는 시트를 만들어서 뭐 차트도 만들어주고 해서 표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시가 있는데 비슷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설치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네, 그냥 PPT 열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전에 했던 파일에서 PPT를 열고 클로드 작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깡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고 뭐 파일 업로드한 다음에 뭐 하는 슬라이드 생성해줘 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클로드 코어크에서 했던 것처럼 파일 읽어서 PPT 생성하고 결과적으로 잘 나온다 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예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로드 엑셀을 한번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성적이랑 성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열을 선택하고 클로드 엑셀 열고 성적과 성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줘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열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컬럼 B 셀렉티가 나온 거고
뭐 요거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모델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소넷으로 해도 충분하고요. 이러면 이제 데이터 알아서 읽고 얘가 통계 이런 것들 배경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서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을 다 한 겁니다. 분석을 하고 통계 작성하고 분포표 만들고 시트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 거고요. 어떤 툴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게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신기하죠. 테이블도 지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인원도 그냥 남성, 여성이라고 제가 딱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딱 봐도 M이 메일, 남성이겠구나, 여성은 피메일이구나 하는 것도 자기가 유출하고요. 주요 통계치 같은 것 계산하고 검정 방법 이런 것도 선택을 해서 분석하는 걸 볼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추가 테이블, 검정 결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석 어떻게 하는가, 유의차 없다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딱히 시키진 않지만 보통 차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클로드는. 그래서 차트도 만들어주고 분석을 그럴싸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는 실습 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닌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도메인 경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역량을 훨씬 더 곱하기 할 수 있는 그런 툴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PPT를 만드는 거는 제가 새로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예전에 만들었던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활용해서 PPT 만드는 거에 결과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요 파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메롱하죠. 그게 아마 요 PPT 클로드가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직후에 만든 거라서 그럴 것 같고 최근에는 항상 AI들이 파일 작업은 아직 조금 다른 일반 채팅이나 글 생성, 이미지 생성에 비해 조금 메롱하다 정도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프롬프트를 잘 주거나 아니면은 쓰는 요령이 생기면은 더 잘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해보면은 충분하겠습니다. 예, 클로드 엑셀이랑 파워포인트에서 쓰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알트라고 하는 툴을 이제 세미나에서 소개를 했는데 요거는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예, 좋고 로컬 AI에 대한 개념을 대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로컬 AI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비슷한 영상을 또 하나 그 LM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로컬 AI라고 하는 건 로컬은 일단은 지역외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원래 AI는 이제 내 PC, 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하는데 원래는 이 AI가 서버에 있습니다. 온라인 서버.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오픈AI의 서버에 있는 거고 제미나이는 구글의 서버, 클로드는 이제 엔트로픽의 서버에 있겠죠. 그래서 이 서버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데, 자,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보내고 데이터 조회하고 리스폰스 만드는데 원래는 이제 내 PC에 있는 거에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AI는 GPT 서버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장점은 일단은 요 연산하는 거를 GPT 서버가 대신하기 때문에 내 리소스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채팅 보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요 방법 대신에 자, 로컬 AI라고 하는 거는 알트에서 쓰였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 PC에 AI 모델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온라인 서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 이용, 그러니까 요금을 낼 필요 없고 왜냐면 내 PC에 있는 걸 쓰니까요. 그냥 내 PC 써있는 PPT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PPT 쓸 때 돈 내고 하고 그러진 않죠. 이미 설치를 했다면은. 그리고 사용량의 제한도 없습니다. 네, 요 내용이고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오프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원래는 이런 AI를 쓸 수 있는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내 PC 안에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프라인이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위험이 없다. 이런 장점이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로컬 AI를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냐? 온 디바이스 AI라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거의 예시로 이제 알트라고 하는 툴을 소개했고, 요거는 이제 음성 받아쓰기 하는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쓰였던 스님의 간증에 의하면은 보통 이제 업무를 할 때 회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제 요걸로 녹음을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 얘가 실시간 받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30초 단위로 끊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끊기는 게 애매할 수 있어서 일단은 녹음을 별도의 앱, 뭐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 뭐 갤럭시에 있는 기본 녹음 있죠. 아니면 PC에 있는 거 이런 걸로 녹음을 하고 그거를 이제
녹음 파일을 알트에 올려서 받아쓰기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1시간 30분짜리 녹음 파일을 이제 받아쓰기 하는 데는 한 40분 정도가 걸렸고 한 90% 정도의 정확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는 아닙니다. 모델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급하셨던 게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의 구분이 좀 어려웠다. 그 받아쓰기는 잘하는데 A가 말했는지 B가 말했는지는 잘 그건 표현 안 해줬다라는 게 있어서 그거 정도는 하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무료로 그리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감지덕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거를 알트 대신에 원래 어떤 툴을 많이 사용하냐면은 클로버노트라고 하는 툴을 사용합니다. 자, 클로버노트는 네이버에서 만든 프로그램 서비스고요. 그냥 음성 받아쓰기하고 막 이런 거 관리할 수 있게 하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클로버노트 당연히 좋지만 알트를 권장했던 이유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에 좀 클로버가 한계가 있습니다. 300분이라고 하는데 아까 1시간 반짜리가 90분이죠. 한 3번 하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5시간이니까. AI 요약도 제한이 있고. 그런데 알트 쓰면은 모델 다운로드 받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하면 한번 설치해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아니지만 대체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쓰려면은 한 달에 18,000원 혹은 뭐 8만원 이렇게 돈을 냈어야 되는데 로컬 AI로 온 디바이스로 설치했으면은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